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죠. 우리말로는 지도자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시대의 리더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넘어 심각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도자의 자리는 그만큼 실력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책임질 줄 아는 자세까지 갖춰야겠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사람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이번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날씨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네. 선선하기도 하고 그죠? 네, 서늘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더워지고. 네. 봄이 원래 조금 이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네. 그 폭이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특히 감기 같은 거 아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는 익히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약간 그 알러지 있는 애들, 네. 알러지 있는 애들이 아마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침이라 그러죠. 약간 그 알러지 기침 같이 네. 잘 치료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요새 미세먼지 보면은 좋은 날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한 반 정도 된다고 할까? 네.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보면은 뿌옇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오늘은 약간 있는 것 같은. 약간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호흡기 약한 그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기들 네.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온수 매트를 켜거나 끄거나 하고 자는데 네.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켜면 좀 덥고 안 켜면은 추운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래도 저는 켜고 자는 약간 쌀쌀한 것 같다 싶으면은 네. 켜고 이불을 안 덮든가 살짝 얇게 하던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죠. 조절하고 있어요. 특히 새벽에 온도를 아마 잘 맞추셔야 될 거예요. 새벽에. 네, 그러니까요. 아침에 좀 일어나기 전에 물도 좀 드시고 그죠? 건조하지 않게 그다음에 좀 따뜻하게. 네. 하고. 요새 그 선거철이다 보니까 네. 그 지지자들의 그 자기가 지지하는 분들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특히 이번에는 그 선거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짧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생활에서 느끼는 일교차, 네. 아마 그런 일교차가 아마 좀 심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일희일비할 수 있는. 네. 올랐네, 떨어졌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네. 이제 앞으로는 여론조사 공표가 깜깜이가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지각 변동이 있을지는 모를 일이죠. 네. 선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승자 독식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All or nothing.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사회 자체도 뭐라 그러죠? 경제도 그렇고, 네, 일반 이런 의료지식이면 의료지식,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극단에 치우쳐서 네, 좀 대립되는. 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예, 이런 게 좀 너무 좀 많이 좀 심화된 듯한 느낌? 경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네. 한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지 네.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는 진짜 아주 오래된 이제 점잖은 표현에 불과할 정도로 네, 아주 사회 그 분위기가 좀 드세졌죠, 그죠?
그렇습니다. 경제도 뭐 그렇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그 윗물이 맑아야 뭐 아랫물이 맑다. 네. 그러셨잖아. 아주 오래된 속담이죠. 네. 근데 지금 경제에만 놓고 볼 때는 사실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고쳐가 됐죠. 네. 윗물이 맑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많이 네. 탁하고 또 물줄기도 많이 가물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치 그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정치에서 먼저 윗물이 맑아져야 네. 그죠? 아랫물이 맑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는 뭐 따라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 시대가 리더의 부재인 때잖아요. 네. 진정한 리더, 참 리더는 과연 어디에 있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역사 속에서나 있는 인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우루과이에서 아주 칭송받던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온 국민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예,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계신 동안 되게 청렴 결백하고 네. 또 경제도 많이 부흥시키고 네.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정책을 잘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청렴 결백하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은 우리 그 사회의 네. 흐름 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퇴임하고 나서도 되게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서 아주 모든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으셨더라고요. 제가 여기 세종이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병원을 이제 운영한 지가 한 이제 뭐 거의 5년 정도 다 돼가는데, 네. 보면은 그런 어떤 네. 흐름이 뭔가 좀 탁하다, 그런 걸 좀 느끼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예. 느끼는데 그렇게 뭐 조금만 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가진 분들 네. 조차도 어떤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고요. 저는 뭐 이제 의사고 네. 또 의료대란이라는 그 아주 뭐라 그러죠? 천재지변의 진짜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 뭐 좀 심각하거든요. 네. 세종시만 국한해서 봐도 그렇죠. 전번에 저희도 뭐 그 의료 그 여기 뭐 우리 100회 기념으로 해서 그죠? 여기 지역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분들 모셔다 놓고 한번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죠. 네. 근데 그 방송에 무슨 뭐 그 효과가 있었나요? 방송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그 후보로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그 의협을 찾아가셨더라고요. 의협을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무조건 사과한다. 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의사들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했었다. 대부분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네.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옳지도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22일자 연합뉴스에 난 건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무조건 갖춰야 될 그 덕목인데, 그렇죠. 그래서 참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하다. 여당 쪽에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발동을 걸은 건데, 네. 의료대란 발동을 걸은 건데, 사실은 그 야당 쪽이 국회 의석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충분히 제동을 걸거나 조율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그 솔로몬의 지혜 중에서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아이를 두고 네. 그 가짜 엄마인지 그렇죠. 진짜 엄마인지 가르는 거. 네, 네. 그거 아시죠, 내용? 그렇죠. 어떻게 했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반을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를 양쪽에 세우고 네. 아이의 양팔을 각자 잡아 당겨서 니네들이 어떻게 애를 가져가든지 네. 하라고 했는데 잡아 당기다가 진짜 엄마는 결국은 팔을 놨죠. 네. 왜냐면 진짜 아기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그 진짜 엄마 손을 들어줬죠. 결국은 이거는 너의 아이가 맞다. 네. 근데 지금 그 의료 대란의 측면만 놓고 볼 때는 그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적인 계산만 할 뿐이지. 네. 왜냐면은 이런 비난을 받으면은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거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진짜 환자들이라든가 의료 시스템 그 본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네. 제가 이제 의사인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의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지나오긴 했지만 아직 해결은 안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온다면은 의료 대란 이게 잘 수습이 되고 이전처럼 돌아갔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지난번에 또 원장님 말씀하셔서 맞습니다. 하지만 좀 개선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나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는 네. 너무 비싸지지 않는 그런 이제 의료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은 뭐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당연히 해야 되고 아마 또 뭐 우리 의료 쪽에는 괜찮은 그 인력들이 네. 풍부하고 새로운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또 잘 그게 융합이 된다면 네. 또 어떤 의료의 어떤 더 발전적인 네. 의료 모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좀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잘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전진하고 발전하는 우리 의료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말씀 또 전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감각의 문을 좀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이제 그 마지막 그 마음의 울타리 있죠. 네. 마음의 감각의 문, 이걸 지금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이론적인 이런 거를 좀 극복하고자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르러서 우리의 네. 음식에는 4가지 그 형태가 있다. 네. 이제 이 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 음식을 어떤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약물도 들어갈 수 있고 침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런 거를 이 음식을 뭐 간단히 구분했지만 여기에 같이 대입시켜서 그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드려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도 식사가 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일단 모양식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느낌식.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 네. 생각 음식. 네. 그 다음에 마음의 네. 음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네. 모양식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음식들, 어떤 형태를 갖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맛을 갖거나, 예. 아니면 향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촉감, 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음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도 식사를 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몸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일단은 이 그 모양식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전통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신, 기, 혈, 정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상의학에서 얘기하는 주책, 경륜, 행검, 도량 이거와 그 다음에 식견, 위의, 재간, 방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어떤 모양을 갖춘 음식의 그 테두리에 좀 가깝지 않나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이 모양식이라는 거는 그 감각의 문에서 뭐 초침, 분침, 시침 얘기할 때 이 초침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을 사용해서 그 환경을 잡아낼 수 있는 이 영역에 놓여 있다.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느낌식이라는 거는 느낌이라는 거는 이제 좋아함과 싫어함. 그 다음에 좋지도 싫지도 않고 네. 해서 그 예로서 우리가 그 양방에서 그동안 좀 써왔던 방식인 위약 효과. 네. 그러니까 약 이름은 가령 이게 약이다 하고 줬는데 사실은 그 안에 약의 성분은 없다. 네. 없는데 그것만으로도 치료가 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느낌식은 주로 어디에서 그 반응을 나타날 수 있냐면은 이제 자율신경 정도 수준, 네. 그 깊이에서 그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볼 수 있죠.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렇게 나누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느낌의 그 어떤 수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침, 분침, 그 초침으로 나누는 그 감각의 그 문에서는 분침 수준 네.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생각의 음식이 있습니다. 생각의 음식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느낌의 음식하고 조금 이제 혼동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느낌식에다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 생각의 음식은 탐욕, 그다음에 분노, 그다음에 어리석음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탐진치. 네, 예. 탐진치고요. 우리 사상의학에서는 희노애락. 네. 이거는 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인체의 어떤 높이,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희노애락을 배분을 시켰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의학에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신경학적으로는 중추신경 쪽에 좀 더 가깝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음식이 있는데 여기는 신령혼백 네. 사상의학 용어입니다. 신령혼백 그다음에 그 의료조지라는 또 마음이 있고요.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탈취나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탐진치가 좀 더 우리 그 의식이나 몸에 좀 뭐라 해야죠?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듯한 거. 네. 이런 그 용어 설명은 제가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우리 몸에 적용할 때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네. 하는 거는 이 음식의 그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그 소속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선호하게 될 것이며 아니면 어떤 음식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함으로써 어떤 질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서 이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의 병이나 몸의 병이나 이런 게 오는 원인으로서 가장 큰 거를 뭘로 볼 수 있겠는가? 그 마음의 병이 오는 거는 뭐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몸의 병도 사실은 마음의 병에 바로 옆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어떤 때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워낙 크게 그거를 다 한 가지로 딱 일단 그렇죠. 화도 있을 수 있고. 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화는 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나겠죠. 나는 나의 가치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그게 잘 드러낼 수가 없거나 아니면 네. 그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네. 아니면 가두거나 그죠?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줄여서 이제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네. 번뇌는 말 그대로 이제 뭐 그 가슴 속하고 머릿 속에서 네. 아주 그 불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죠? 네. 막 그 도깨비처럼 아니면 원숭이처럼 네.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마음이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안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이제 번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심장 근처겠죠. 그 밖으로 막 달려나가는 그거를 네. 뇌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그 머리, 그죠? 뭐라 그러지? 머릿 속에 있는 거를 네. 브레인.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번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그죠? 그리고 그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이거는 오랜 동안에 어떤 뭐라 해야죠? 좀 관심과 교육이 있어야 서로 이해도도 빠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쉽게, 가장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번뇌의 가장 그 뭐라 하죠? 알짜배기? 핵심. 알짜배기를 제가 이제 이 감각의 문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따로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되나요? 네,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거 읽어드리고 좀 오늘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우리의 번뇌는 흔히 이게 번뇌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너무 힘들면은 번뇌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죠. 네. 보면은 나는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네. 몇 시에 출근을 해서 환자를 이렇게 보고. 근데 뭐 번뇌가 도대체 뭘까? 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거를 그 불교 경전을 이제 몇 번 보다가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년인가 아무튼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올해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일반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알기가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방송에서 의사가 얘기하던 그거구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럴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과거세에 존재했었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었나? 이거 자체가 번뇌라고 보는 거죠. 네.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나?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나?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으로 되었나? 그 다음에 미래세에 앞으로 올 세상에 네. 나는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 될까? 나는 미래세에 어떻게 살까? 나는 미래세에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될까? 지금 반복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현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현세. 현세 나는 존재하는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어쨌든 암기를 해놓으시고 원장님 이해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암기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아마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를 겁니다. 네. 아, 내가 지금 번뇌의 시작에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현세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가? 현세의 나는 무엇일까? 현세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나는 현세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번뇌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시간이 다 되지 않았나요? 네,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좀 설명이 약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이런 번뇌에 빠지는 게 그러면 왜 잘못인가? 네.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번뇌에 빠지다 보면은 잘못된 견해라는 건 이제 어떤 나만의 생각인 거죠, 사실은. 잘못된 견해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나에게는 자아가 있다. 나에게는 자아가 없다. 자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자아로서 무아를 인식한다. 무아로서 자아를 인식한다. 나의 이 자아는 말하고 느끼고 여기저기서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오를 경험하는데 그런 나의 자아는 항상 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들 가운데 하나의 견해가 확고히 생겨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번뇌라는 거를 네. 어떤 거를 번뇌로 우리가 인식을 할 것인가 해서 그 번뇌를 제가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잘못된 견해 네. 이것도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게 잘못된 견해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서 나만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거기서 투쟁이 일어나고, 그죠? 탐욕이 일어나고. 네.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의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